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은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데이 이브인데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나타나는 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증후군은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거나 타인에 못 미치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우울함을 느끼고 외로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울한 고독감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부리검영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외로움에 파묻혀 살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거나 술에 절어서 사는 사람의 맘먹을 만큼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이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외로움은 면역력까지 떨어뜨려 감기는 물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1년 365일 이들에게 산타가 돼주고 있는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이 시간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입니다. 네, 제가 잠시 전에 그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연중 산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생활이 어렵고 외로운 분들에게 현재 큰 힘을 실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이제 어떤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 방주교회가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조그만한 그 정성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한 달에 두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연중으로 계속 또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함께 하고 계시죠. 예. 어제 또 좋은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예. 특별히 원래는 그 기업체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물질적인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기업체가 이렇게 5개 정도 한인 업체들이 참여해서 연말을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께서 이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올 때 홈리스 사역하기 위해서 미국을 왔습니다. 네.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홈리스 사역하는 것보다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게 더 저에게 맞는 것 같아 갖고요. 4년 전부터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인 그 노인 어르신들을 섬기신 지는 지금 4년 정도 됐지만 다른 어려운 그 이웃들을 도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돕게 된 것은 12년 정도 됩니다. 12년이요. 예. 그러면 미국에 오시자마자 예. 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한 건가요? 예, 예. 네. 근데 현재 그 컬버시리에 위치한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목회도 하시면서 이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예.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요? 특별히 저희 방주교회가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을 하게 된 계기는 작은 교회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저희 방주교회 적은 숫자지만은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잡아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해주고 또 주위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만 4년 하고 이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인들이 어느 정도 되죠? 예, 저희 출석 교인이 70명입니다. 그럼 70여 명 되시는 교인들이 함께 목사님을 도와서 그 봉사활동에 동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 교인들 봉사하는 것보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자원봉사해 주시고 네. 또 아닌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합니다. 아, 교인들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소문을 네. 듣고 아름아름 이제 자원봉사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건데요. 어떻게 그분들이 알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문을 듣고요. 아, 소문 듣고. 이렇게 예. 한번 와서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협력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통 그 연말 연시에는 평소에 이제 나눔이나 기부하지 않았던 단체들도 사실 일회성 행사 같은 걸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자,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랑의 점심 식사 봉사하시는 거 한 달에 2번을 제외하고도 계속해서 1년 내내 꾸준하게 그 어르신들을 돕고 계신 거죠? 예, 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을 이렇게 4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저희 교회로 또 저희인데 개인적으로 저희인데 연락이 오면은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그분들을 도와드립니다. 또 그것이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 한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LA 한인타운 쪽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좀 하고 계시긴 하지만 LA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다 도와드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이제 어느 지역에 많이 계시고 지금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신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은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다운타운에 보면 노인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한인타운보다 다운타운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다운타운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아, 다운타운에 집중적으로 그 계시는 노인 아파트가 예. 많은데 거기를 이제 많이 도와주고 예, 예. 계시는 거군요. 예. 봉사를 하게 되시면서 이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혼자 이제 목회하셔야 되죠. 봉사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뭐 재정이나 아니면 또 그 심신이 좀 약해질 때 어떻게 도움을 좀 받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을 나타내지 아니고 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탁하면은 몇 분 이제 잡아 있는 의류업체 그 사장님들 가운데 네.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그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걸 어디 쓰고 그는 관계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이름도 안 밝히시고 예.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앞장서진 않았지만 예 꾸준하게 이제 뒤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과 다른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어떤 분들에게 좀 힘을 보태드리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어르신들 한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저희들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그 고민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변호사님들인데 도움을 받고 또 보험 관련된 문제는 또 보험 관련된 그 전문가들인데 도움을 받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 어르신들이 홀을 단신이신 건가요? 그 자녀분들이 없으시고요. 예, 처음 이민 왔을 때는 자녀분들과 같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계셔도 이렇게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같은 LA 지역이나 뭐 같은 캘리포니아 아니면 미국 땅 안에 사는데도 부모님을 1년에 한 번도 안 찾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잡이 있으시다면 생계형 일거리가 있으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대다수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시민권자들 월페어를 타고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만은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신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이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을 잘 나타내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른이 있을수록 그 자존심이 강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잘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쉽게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견디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예. 그러면 참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보시면. 예, 좀 많이 안타깝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신분적인 문제가 안 되는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이제 신분이 돼서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외로움, 고독인 혼자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그립고 또 정이 그립고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대화할 상대가 이렇게 그리운 거죠. 네.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으로 이제 신분 문제를 해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덜하지만 예.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경제권마저 없으신 분들은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재활용 용품 이렇게 수거하고 박스들 이렇게 모아서 팔고 또 어떤 분들은 푸드뱅크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서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팔아서 이렇게 하숙비를 내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숙을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에 가는 게 아니라. 예, 더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또 특별히 한인타운에 그 노인 아파트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요.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해도. 그러면요, 이분들이 예. 이제 일정한 일자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 하숙집에서 기거를 하실 경우에는 예. 매달 그 페이먼을 내셔야 되는 건데요. 예. 이 페이먼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안 돼서 이렇게 방세가 밀려가지고 쫓겨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이제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네. 예. 사실 뭐 캘리포니아 겨울은 뭐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엄동설원이라는 표현을 뭐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지만요. 그래도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계절에 이제 거주지가 없어서 밖으로 그 내몰리신다는 굉장히 황망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그분들이 거처하실 수 있는 그 기지를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거주지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고요. 그 이렇게 렌트비가 밀려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때 긴급으로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은 다시 다른 하숙집을 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갖고 이제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거주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또 이분들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는 건데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드시는 거는 이제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에 보면 이제 푸드뱅크 이렇게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받아서 그 음식으로 이렇게 생활하시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비도 예. 본인이 소비를 하지 못하고 그저 예. 이제 도와주시는 어떤 방세 해결 정도만 예, 예. 여기에 의존하시면서 예. 근근히 살아가시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자, 그러면 그 어려운 노인들, 이게 한국에도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가장 요청 많이 오는 데가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요. 네. 이제 요청이 오고 또 어떤 데는 가끔씩은 LA 통합구를 통해서 이제 요청이 오고요. 또 주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
요청이 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점점 더 자존심이 강해지시고 네. 저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선뜻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겠다고 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예, 도와드리려고 했을 때 선뜻 이렇게 도움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부담 안 가게요.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와드린다고. 네, 직접적으로 가서 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저희도 다른 데서 요청을 예. 받고 도와드리는 예. 겁니다라고. 예,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도와드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힘드신 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봉사가 제일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걸 택했는데 또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힘드는 게 봉사하는 게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겨야 되고 지금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또 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재정적으로나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렇게 도움을 안 받아도 다른 업체의 도움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그 단체들과 다른 업체들과 항상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굳은 환경이긴 하지만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에 또 감사를 하시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연휴, 크리스마스 이브를 조금 더 마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야기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한인 어르신들을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기 시작한 지 만 4년여가 이제 지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인 노인분들 문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LA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죠. 예, 가끔씩 이렇게 방송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며칠 만에 발견된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 네. 가족이 있으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지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한인 사회가 깊이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점점 이렇게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 늘어나는데 네.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발견되신 분들도 계세요. 예, 3일 만에 발견돼 가지고 또 이렇게 연락되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주변에는 뭐 자녀분들도 안 계셨고 친구분들도 안 계셨던 건가요? 예, 자녀분들 계셨는데 타주에 계시고 네. 또 친구분들은 뭐 밤사이에 일어나고 또 2, 3일은 또 연락 보통 안 하고 지내고 하니까 몰랐죠. 네. 그러면은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어르신 시신 수습은 자녀들이 직접 했나요? 오셔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아예 연락을 해도 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그 생활이나 여기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합니다. 임종을 못 지킨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시신 수습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에서 이제 저소득 그 프로그램이 있어 갖고요. 예. 시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해서 전액을 지원해서 네. 거기다 이제 부탁을
합니다. 네. 지병이 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신분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요. 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LA시 정부가요. 네. 그 신분이 안 돼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제 거기 서류 중에서 그 재정 그러니까 무엇으로 생활하는가 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 거주지도 사실 분명치가 않으시고 네. 또 이제 생계에 벌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봉사 단체에서 도와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서류에 그걸 증명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예. 300불 이상은 이렇게 교회나 또 단체나 예.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그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 메디칼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신분이 안 되신 분들이라도 예. 매달 일정액 이상을 한 $300 이상 정도를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다면 네. 의료 혜택 서비스를 볼 수 있는 또 제도가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예. 그 서류를 교회나 일반 단체나 또 일반 비영리 단체에서 그 서류를 해주면은 네. 이제 그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예. 단체로부터. 예.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조금 어려우신 불편하신 우리 한인 어르신들이 신청을 해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주변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찾아가시면 될까요? 예,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주위의 단체들인데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예. 이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어. 예,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주위에 있는 교회들 예. 근데 찾아가서 한번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이제 한인 교회가 상당히 예. 많잖아요. LA에도 예, 도움을 청해 보시면 예,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신분을 문제 삼지 않고 예. 또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예, 지난 그 5월 달에요. 봄에, 네. 예, 봄에 5월 달에 자바에 있는 어류업체 한 곳이 이제 옷 그 샘플을 팔아가지고요. 네.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어르신들을 여행을 못 가시니까 예. 여행을 가시기 이제 그 55명이 갈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또 예. 뜻깊은 일을 하셨군요. 그래서 꼭 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서지 말고 효도 관광을 가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코스를 이제 샌디에고로 잡아서 갔는데 예. 연세 이제 기준을 이제 혼자 사시고 8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네. 80 이상 뭐 92살 되신 어르신들도 가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르신들 너무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셔가니까 화장실 사용하는 문제 네. 또 가서 이렇게 한 번에 통솔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코스대로 갔으면 여러 군데 구경할 것인데 너무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세 군데밖에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일단 조금 불편하시고 예.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제 통솔하시는데 힘들어서 예. 마음은 뭐 샌디에고 일주를 하고 싶었지만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이제 한 3군데 정도만 보셨다는 건데요. 예. 좌충우돌 재밌는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다니시면서. 예, 네. 예. 그 어르신들 예. 이렇게 다니면서 또 한 분 이렇게 또 못 찾아가지고요. 예. 찾는데 1시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그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서 참 우리가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네.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92살 되신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자기가 이 나이에 어떻게 관광을 가겠는가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지금도 만나면은 예. 그때 샌디에고 가서 비록 3곳밖에 구경 못 했지만은 그때 갖는 기억이 너무나 이렇게 생생하고 너무나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생계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디를 음. 떠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신분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뭐 네. 예, 아주 엄두를 못 내실 텐데요. 네. 그냥 좀 좋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물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뭐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도 네. 중요하겠지만요. 아까 내가 언제 이렇게 여행을 나 혼자 가보겠느냐 하면서 아주 네.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곁에 있어 드리는 게 네. 오히려 더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서 다운타운에 있는 노인 아파트를 자주 주기적으로 찾아가시기도 하신다면서요. 예. 그 특별히 원래 저희들이 이제 직접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랑의 정심 식사 모임이나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23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릴 때 비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오시게 해서 저희들이 들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직접 찾아가서 네.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또 직접 그 사시는 그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네. 또 그분들 같이 이야기하고 그분들 같이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서 한 5개 업체 정도가 예. 이제 이 일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지난 금요일 그 CJ 아메리카에서 직원 그 사장님하고 직원 32명이 오셔가지고 예. 직접 그 아파트 일일이 다 방문했어요. 네. 그 성탄절 카드하고 사랑의 쌀 한 포대 드리고 또 어르신들 손도 잡아 드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 어떤 어르신은 5년 만에 이제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이 5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외부에서 온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 CJ 아메리카 직원들 손자 그고 손녀 같은 그 직원들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예. 푸드뱅크에서 이제 오븐에 선물로 받은 이렇게 쿠키나 과자나 네. 음식을요 들고 그 로비까지 따라 나오시면 너무나 이렇게 네. 반갑고 또 고마워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뭐 10번씩 하는 너무 고맙다고 찾아와 줘서 아. 그래서 쌀 한 포대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그리고 자기네를 잊지 아니하고 예. 기억해 준다는 거 그것에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가슴이 뭉클한 어떤 그런 정말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일회성으로 그분들을 한 번씩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네. 끊임없이 연중에 이제 봉사 활동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 경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나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남을 도와주는 건 조금 형편이 풀린 다음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방금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서 곁에 있어드리고 말동무가 되드리고 손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거. 사실 요즘 같은 때 뭐 특별히 배를 고른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봉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봉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뭐 어디로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그 저희 방주교회나 아니면 저인데 개인으로 연락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다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시든지 간에 사실 여러분이 뭐 물질적인 지원도 하실 수 있고요, 재능 기부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요, 컬버시리에 위치한 방주교회입니다. 전화번호가 213-663 3301번 213-663-3301번 이 김영기 목사님과 함께 의논해 보시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어르신들을 주로 섬기고 계시긴 하지만요. 또 홈리스 분들께도 도움을 주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다운타운에 관심이 많고요. 또 제가 일하는 곳이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보면은 가끔씩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인 홈리스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는 또 젊은 분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신분적인 문제도 해결돼 있고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이제 마약이나 알코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이제 직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있는데 네. 거의 다가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홈리스 그 사역이나 이 프로그램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요. 네.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음식만 나눠주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 중에서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신분 문제도 없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영어 의사소통도 네. 완벽하게 되시는데 알코올이나 그 드럭 프로블럼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카운셀링이나 치료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께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네. 예, 목사님과 컨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아직까지는 그 봉사활동이나 이제 나눔이나 뭐 기부 문화에 대해서 그 저희가 특히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자세인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네. 이런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네,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기부하면은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고요. 네. 참 이렇게 또 한편은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 주위에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거리에 주차기가 있는데 예. 코인이 떨어져 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코르를 1불씩 여줍니다. 아. 티켓을 안 끊게. 그래서 네.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물으니까 이거는 작은 걸로 자기 사랑을 또 자기 마음을 나눌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분은 항상 주머니에 네. 동전을 넣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개 안 넣어가서 이렇게 티켓을 받으니까 60불 이상 그 티켓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꼭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가 지나가고 또 자기가 주차할 때 예. 만약에 옆에 차가 그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렇게 그거를 엮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또 주위에 어르신들이 정말 무거운 짐 쥐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가는 분 있으면 짐 들어드리고 예. 또 버스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앉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예. 같이 이제 어디까지 가시는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봉사단체를 통해서 뭐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발상의 전환, 생각만 네. 조금 전환하면요. 저희가 주변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네. 작게 뭐 여러분이 모이지 않아도 네. 개인적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게 참 예.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감이 되네요. 아까 그 네, 컬러 가지고 다니시면서 넣어주신다는 분 그리고 뭐 택시나 버스 네. 기다리시는 또 어르신들하고 말동무 되어드리는 네. 거 사실 그거 말 몇 마디 나눈다고 네.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나도 기다리면서 뭐 시간 특별히 소요되는 거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함께 해본다면 우리 사회가 네.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연말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은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각만 전환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눈 문화를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그 방주교회 사랑의 정심 식사 모임에서는요 내년에 지금 이제 개인이나 기업체 또 단체들을 통해서 1대1 어르신들과 1대1 자매결을 맺었어요. 네. 주기적으로 이제 그분들 찾아뵙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자매 결혼 맺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1대1 자매 결연이라는 게 반드시 저희가 뭐 물질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분들을 찾아뵙고 틈날 때마다 함께 버시드 드리는 예,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꼭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뵙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던 그 여러 기업체에서 꾸준하게 이제 실천을 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함께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예, 원래 벌써 이렇게 5개 업체가 그동안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올해는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직원들이 와서 또 그 기업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도 그 기업체에서 준비하고요. 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장소하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만 준비하고 모든 거는 이제 그 기업체에서 직원들이 준비해 갖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가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5년 만에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은 처음이라는 그 할머님 말씀이요. 참 가슴을 아리게 했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재정 지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나누는데 동참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컬보시리에 위치한 방주교회입니다. 자, 213-663-3301번 213-663-3301번으로 연락하시면 김영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자선 그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관이 없죠. 예. 네. 저희들이 꼭 교회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만 있으시다면요, 종교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을 함께 해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뭐 겨울철이 아니라 저희가 1년 내내 우리 이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요, 우리 이웃들, 특히 어려운 한인 어르신들과 홈리스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고요. 지금까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데이 이브에 보내드린 라이브 데스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지구촌 축제 크리스마스가 바로 내일입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크리스마스 파티나 축제를 즐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평소보다 신경을 좀 더 쓰시는 게 좋겠는데요. 매년 이맘때 가정에서의 사고나 화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선물 포장을 뜯을 때 상처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특히 양초나 크리스마스 장식을 켜놓은 채로 잠들거나 외출하는 일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 외부 활동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바깥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심장 발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니 보온에 신경 쓰시고요. 여러 가지 풍성한 음식을 즐기실 때도 청결을 유지하셔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류의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서도 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고요. 이 독성 박테리아는 조리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냉장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후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현숙, 진행의 이정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전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